전쟁의 판도를 뒤집을 수 있는 전략 무기 중에서도 끝판왕급의 성능과 위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더욱 소름돋는 것은 잠수함의 성능과 승무원의 기량에 따라 단 한 척으로도 항모 전단과 대적하는 것이 이론상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러시아의 괴물 잠수함인 오스카급은 미국 항모 전단에 대적하기 위해 개발했는데요. 거기다 실전은 아니지만 2004년 림페훈련에서 한국의 장보고급은 무려 니미츠급 항모 2척이 포함된 미국의 항모 전단을 전멸시키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업적을 달성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미쳐 날뛰는 장보고급을 잡기 위해 재래식 잠수함의 천적인 로스앤젤레스급 원잠 2척까지 투입했지만 오히려 이들만이 유일한 생존자였습니다. 이로써 한국 해군은 잠수함의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전 세계에 증명했는데요. 그리고 2018년 마침내 대한민국은 도선 안창호급 잠수함을 건조하면서 세계에서 몇 안되는 잠수함 개발국에 올라섰습니다. 안창호급은 4,000톤의 중형 잠수함이며 척당 건조비가 1조 원에 달합니다. 이는 무려 신의 방패라 불리는 세종대왕급 이지스함과 맞먹는 가격입니다. 하지만 이런 높은 몸값에 걸맞게 전투체계와 레이더에 속하는 소나에 여러 신기술이 탑재되어 기존의 잠수함들과는 격이 다른 성능을 자랑합니다. 거기다 오랜 시간 동안 현존 재래식 잠수함의 최강으로 군림하던 일본의 소르급을 끌어내리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한국이 안창호급 잠수함에 SLBM을 탑재한 것이 밝혀져 주변국인 중국과 일본은 물론 전 세계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SLBM이 뭐길래 주변국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는 걸까요? 그래서 오늘은 마침내 도입하는 안창호급의 주변국이 뒤집힌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SLBM은 잠수함에 탑재하는 전용 탄도미사일을 의미합니다. 지상에서 발사하기 때문에 탐지와 요격이 제한적으로 가능한 ICBM과 달리 SLBM은 깊은 바닷속에서 발사하므로 요격은커녕 탐지조차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상황에 따라선 항모 전단을 능가하는 매우 위협적인 전략무기인데요. 수십 년 동안 SLBM의 탑재는 오직 핵잠수함의 특권이었으며 재래식 잠수함은 기껏해야 어뢰를 탑재하는 것이 한계였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한국이 재래식 잠수함에 SLBM을 탑재하니 주변국인 중국과 일본은 물론 많은 SLBM 보유국들의 관심을 끌었는데요. 특히 일본은 세계 4위의 해군 강국임에도 SLBM을 보유하지 못했으며 앞으로도 보유할 가능성이 전무하기 때문에 한국형 SLBM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상 적국이며 한국과 사이가 좋지 않은 중국은 난리가 났습니다. 수십 년 동안 아무 소식 없다가 안창호급이 건조되면서 갑자기 등장했으니 중국으로서는 당황할 수밖에 없는데요. 참고로 한국형 SLBM은 현몰토 탄도미사일을 기반으로 개발했기 때문에 발사 속도가 매우 빠른 마하 7이라서 요격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마침내 한국 해군이 SLBM을 보유하게 되면서 이제 중국의 목숨줄을 한국이 쥐게 생겼습니다. 사실 이 상황은 중국의 자업자득입니다. 현재 세계 최대의 댐은 중국 대륙의 한가운데에 위치한 산샤댐입니다. 산샤댐의 저수량은 390억 톤인데 이는 무려 한반도에 흐르는 전체 강물의 2배에 달합니다. 만약 이 댐이 붕괴할 경우 웬만한 빌딩 높이에 인공 쓰나미가 발생해 무려 시속 70km의 속도로 순식간에 중국 동북지방 전체를 휩쓸 텐데요. 참고로 이 중에는 코로나 사태의 근원지인 우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수도인 베이징을 제외한 중국의 모든 대도시들이 초토화되는 것이며 이는 곧 중국이라는 국가의 멸망을 의미합니다. 거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산샤댐 근처인 중국군 전체의 절반가량이 주둔하고 있어 댐이 붕괴했을 때 이들도 같이 수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중국의 주변국 중 산샤댐을 타격할 수 있는 국가는 전무했습니다. 애초에 대만은 국력이 빈약해 현재로선 고속정을 건조하는 게 한계이며 일본은 평화헌법으로 족쇄를 채웠기 때문에 그 어떤 전략무기도 보유할 수 없습니다. 그러던 와중 드디어 한국이 SLBM을 개발하면서 유일하게 산샤댐을 붕괴시킬 수 있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베이징에서 가장 가까운 타국 수도가 서울일 정도로 두 나라는 거리가 매우 근접했기 때문에 잠수함이 이동하는 데 드는 시간도 많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미 항모 전단을 농락할 정도로 우월한 기량을 자랑하는 한국 잠수함이 미 해군보다 훨씬 빈약한 중국 해군을 따돌리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후 산샤댐 인근 해역에 도달한 안창호급이 탑재한 SLBM을 모조리 퍼부은 뒤 신속하게 도주하는 게릴라 전술을 사용한다면 중국으로서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요격은커녕 대체 어디서 발사하는지도 알 수 없으니 답답해 미칠 지경인데요. 무엇보다 방어용임에도 미군이 운용한다는 이유로 난리를 쳤던 사드와는 달리 SLBM은 공격용이지만 한국이 개발했기 때문에 중국은 침묵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시진핑의 독재가 확정되면서 중국의 주변국 약탈이 심해진 지금 한국형 SLBM은 중국과의 전쟁 가능성을 억제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듯이 평화도 강력한 힘이 있어야 지킬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언젠가는 진정한 자주 국방을 달성해 주변국들이 감히 넘볼 수 없는 강력한 국가가 되길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